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립니다. 유상증자를 또 정정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10월 10일 날에서 10월 24일로 납입일을 다시 또 한 보름 정도 또 연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몇 번째입니까, 이게? 자,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는데, 자, 지금 그 EN 플러스가 결국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증자 대금이 좀 납입이 돼야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수년간 적자 보이다가 흑자로 반전하는 기업들이 더블 이상 시세 내는 경우가 많죠. 그 실적주 하나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EN 플러스인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정정된 증자 결정 내역은 보셨을 겁니다. 10월 24일로 정정이 됐죠. 10월 24일. 또다시 보름 정도 또 연기를 해버렸어요. 보름 정도 또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그 잘 아시겠지만 발행가를 굉장히 낮췄었던 것이잖아요. 1447원으로. 그죠? 네, 1447원으로 낮췄던 건데 주가가 뭐 한 700원 근처 가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 뭐 상당히 그 할인율이 꽤 돼서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할인이 꽤 됐고 시세 대비해서 충분히 그 납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수준입니다. 발행가 자체가. 또 발행가를 낮추기도 했고요. 자, 이와 같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그럼에도 안 했다는 것은 참 어렵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 자꾸 증자 대금이 납입이 안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가운데 아, 예를 들어서요, 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판매비, 관리비 이런 거 들어가고 뭐 소송비라든가 이런 것들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일단 판매 관리비만 보더라도 되게 작년과 같은 경우 240억, 235억 정도 썼어요. 네, 그러면 아직도 지금 현재 보면은 24년도 반기 기준으로 129억 정도 판매 관리비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그 반기 동안 한 120억 정도의 판매 관리비가 든다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동자산이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다시피 279억 그리고 유동 부채가 무려 833억. 이거 뭐 이자만 해도 꽤 나갈 거고요. 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유동 금융자산이 16억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금성 자산이 43억.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의 단기 현금을 반기 현재로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거 작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16억에다가 132억, 그러니까 250억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60억만 남았어요. 자금이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소송비 들어가죠. 판매 관리비 들어가죠. 적자 내서 참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실합니다.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EN 플러스는 우리가 어떻겠어요? 네, 이 재무적인 부분을 보시면 자본금이 364억인데 지금 자본 총계가 650억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자본 총계가 쫄아들 겁니다. 자, 이게 자꾸 쫄아들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본 잠식을 할 수가 있고 자,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온다면 이게 보충이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면 아무런 다른 그 상황에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그죠? 네. 어, 인줄렛과의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참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증자 대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그 시세가 그래도 덜 내리면서 네,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데 여하튼 참 어렵네요. 계속 뭐
어려운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만은 뭐 지금 현재 하여튼 사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거나 증자 대금이 10월 24일 날 다시 들어올 수 있기를 좀 바라보고요. 주가도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한 1,800원 근처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증자 제3자 배당 유상증자 주체가 SMK 투자조합이죠. 얘네들이 납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은 그 M&A 건 뭐 이런 건의 재료가 나와서 좀 들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주가라는 거는요. 네, 이러한 설에 상당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의 재료가 뭐 나온다든가 이것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재료가 나오는가를 하여튼 캐치를 해서 그런 재료가 진짜 있다고 한다면 빠르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고요. 네, 이엔플러스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이 그 정보를 받으실 수 있고 긴급 매매 사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네, 좀 답답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감자를 해버리고 자본 잠식권 때문에 감자를 해버리고 또 감자를 해서 또 증자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이럴 경우는 여러분들의 주식 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되면서 주가 자체도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내용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요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 제가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정보를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실적주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말씀 잘 듣고 요거는 한번 대박 내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은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반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요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요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